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10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비가 지금 밖에 비가 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가을을 대충하는 비인지 날씨 오늘 개소리 들으면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비가 그쳤다가 왔다가 많이는 오지 않는데 도설비처럼 촉촉히 도로를 적시고 있네요. 여기는 부산 영도 세종대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한 10분만 더 가면은 세종대 또 해양대. 여기 아마 여기 동상동으로 영도 동상동으로 들어갑니다. 동은 동상동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커피숍에 왔는데 볼 좀 마치고 커피 한잔 마시고 비도 오고 하니까 커피 생각이 나서 커피숍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크네요. 공간이. 한번 보여드릴까? 요즘은 뭐 커피숍도 전부 대형화돼 갖고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돼 갖고 이것도 조그만 소규모 커피숍은 좀 힘들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데 굉장히 가게가 큽니다. 100평이 넘겠는데요. 그건 150평 200평까지 되겠는데 굉장히 늘어나요. 손님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띄엄띄엄 앉아있고. 모든 요즘 뭐 이런 자영업 이런 가게도 전부 프랜차이즈가 되어갖고 이제 보면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만 조언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사 다 이걸 맡아서 이걸 프랜차이즈에 가입해갖고 영업을 하시는 진짜 이런 사장님들이 잘 되면 괜찮은데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대구를 오늘 방문하셨거든요. 아마 이미 한 오후 한 2시인가 그때부터 라이브 방송을 하던데 대구 시민들이 만나 타운홀 미팅을 중계하는 걸 잠시 봤는데 좀 보다가 왔는데 이제 취임하시고 계속 이제 지방 도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전라도, 충청도 뭐 쭉 돌아가고 부산까지 했고 이제 대구까지 이제 오늘 갔습니다. 타운홀 미팅. 근데 대구 저기 그 TK 아니에요, TK. 참 이게 민주당의 야박한 도시인데 오로지 뭐 국힘만 찍어대는 그런 어떤 보수의 본류랍니까? 대구가? 내가 볼 때는 옳은 보수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투표 성향이 계속 오래됐죠. 그게 30-40년 더 됐죠. 그게 벌써 고쳐가 된 게 대구 지역 특히 TK에서 대구 경북이 이제 국민의힘 계열을 계속 찍어주고 민주당 쪽은 좀 전혀 표가 안 나오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계속 좀 각성을 하면 좋을 건데 참 그게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향이 경북 아닙니까? 경북 안동이고 TK잖아. TK 고향이. 물론 이제 초등학교까지만 거기서 안동에서 나오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경기도 성남으로 이차를 가갖고 대구 경북을 떠났지만은 어쨌든
경북 안동에서 자기가 태어났고, 오늘도 그 타운홀 미팅에서 그 자기 인사를 이제 인사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너희는 나의 고향이다. 나의 태를 묻은 곳이다 하면서 대구 경북이 이렇게 이제 인연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좀 표정이 밝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좀 이 전국 상황이 안 좋은데도 그래도 고향에 가서 그런가 굉장히 표정이 밝고 잘 웃으시고 그러시더라고. 표정이 밝더라고. 그 보기 좋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대구 분들도 이제 대구 경북 분들은 좀 이제 각성 좀 하자. 오늘 제가 오늘 방송을 하는 이유는 특히 또 제가 부산 사람으로서 부산도 PK 아닙니까? 대구는 TK 이래갖고 그 국민의힘에 다 60-70%, 대구는 한 70-80%입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부산은 한 60%, 70%, 부산은 한 60% 정도. 부산은 이제 대구 경북보다는 이제 부산이 조금 이제 미약하긴 미약한데 그 국힘에 대한 질. 그래도 부산 여기도 국힘의 텃밭 아닙니까? TK는 완전한 텃밭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또 마침 대통령께서 대구를 보소히 본류 방문해갖고 하는 그런 걸 보고 제가 이제야 좀 대구 경북 사람들이 좀 이제 각성 좀 하자. 많이 진짜 찍어줬다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찍어줘봤자 뭐합니까? 국힘의 인간들 나라 팔아먹고 탄핵이나 계속 연달아 당하고 대통령을 뽑아주면은 박근혜 비롯해서 윤석열이 두 번이나 지금 탄핵을 연속은 아니지만 어때 뛰어넘어갖고 두 사람이 대구 경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두 사람이나 지금 탄핵을 당했잖아요. 좀 거기서 끼어치는 바가 없습니까? 예? 그 지역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손바닥만 아래에서 자기 고향 출신하고 왜 무조건 찍어줍니까?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경이 오늘 잘 안 좋네요. 잠깐만요. 비가 촉촉히 내리고 왔다가 안 왔다가 우산 쓰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 쓰고 가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비가 많이는 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부터도 비는 오지 않았는데 이제 좀 내리긴 내린 모양입니다. 우산 쓰고 가시는 분이 많이 있네요. 이제 좀 잘 보이네요. 이 양이 좀 돋보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갖고 이제 노안이 와갖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 대충 제가 앞에 좀 타운홀 미팅 하는 거 대구에서 방문한 것을 대충 어느 정도 봤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 표정이 밝고 많이 웃으시고 그러시더라고. 고향을 찾아와서 그런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주로 이거는 이제 그 대구 지역의 사람들의 민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보니까 오늘 대구 시장도 참석하고 지금 대행이죠, 대행. 지금 홍준표가 물러나는 바람에 홍준표가 대구시장에다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행 체제로 있고 대구시장 이름 모르겠고 대구시장 대행도 나왔고 참석했고 국회의원들도 뭐 두 분인가 세 사람인가 참석했더라고. 다 국민의힘 출신 아닙니까? 대구니까 두세 사람도 참석했고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 그분도 이제 대구에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이니까 주호영 국회 부의장 참석했고.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시험에 보고 이제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앞에 앞좌석으로 앉아 있던데 다른 어떤 이제 온 국힘 소속 국회의원 두 분인가 세 분인가 그분이 더 뒤쪽에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앞쪽으로 자리를 옮기라.
뭐 말라고 뒤에 있냐. 앞쪽에 그 자리, 좌석을 자리 마련하면 되죠. 이래갖고. 그 지시를 내려갖고 또 앞쪽으로 오게 만들고. 그리고 앞쪽에 와서 앉더라고요. 하여튼,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참, 친절하시죠. 친절하시고, 어떤 대인관계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유화적이고, 참 그러죠. 우리 외교 같은 것도 보면은, 맨 처음에 취임해갖고, 어딥니까, G7 정상회담 가서 얼마나 활달하게 처음 오는 외국 정상하고도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누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진짜 뛰어난 분이다. 어떤 사교적인 면에서 굉장히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금방 어떤 만난 사람도 금방 친해지고 농담도 잘하고 그리고 빨리 친해지는 거죠. 그런 어떤 좋은 점이 있더라고. 이재명 그 대통령의 특성이 사교성이 참 좋아요. 그게 외교에서도 발휘하는 거죠. 어떤 권위를 지키지 않고 내가 대통령이네 하고 막 어깨 폼 잡고 뒤로 자빠지는 게 아니고 전혀 그런 어떤 권위의식이 없고 참 친근하게 우리 국민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시장 방문하는 거 좋아. 틈만 나면은 이번에 요새도 보면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경기도 일산 시장에 하시더라고요. 틈만 나면은 수시로 뭐 시장을 방문하시더라고요. 걔하고 서슴없이 악수하고 대화 나누고 참 서민적인 자기 어떤 자란 환경이 어떤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걸 뭐 쇼하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솔직히 그 정치인들 보면은 시장 많이 가잖아요. 보수 쪽이나 진보 쪽이나 특히 선거 때 되면은 일부러 찾아가잖아요. 평소에는 안 가던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나라 기득권 정치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 이런 사람들 평소에 시장 갑니까? 재래시장 안 가죠. 선거 때마다 이제 할 수 없이 가갖고 이제 표 달라고 서민인 저 하면서 고스포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어떤 고스포리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쇼하기 위해서 국민에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어떤 태생이 자란 환경이 워낙 그런 어떤 밑바닥에서부터 가난한 속에서 자라갖고 그런 어떤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때 그 성남시장 상대원 시장이냐 거기서 3년 전에 윤석열하고 경쟁할 때 거기서 선거 유세하면서 눈물을 흘렸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 상대원 시장에 와갖고 3년 전에 유세할 때 후보로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막 펑펑 우시잖아요 그때. 옛날 생각이 났겠죠. 거기 자기 모친이 거기 화장실에서 상동시장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하셨고 그런 게 이제 갑자기 떠올라고 눈물이 엄마 모친 생각이 나서 이제 울었겠죠. 엄마 고생하는 거 생각이 나오고 자기 아버지가 거기 시장에서 아버님은 또 그 상동 시장에서 이제 청소 일을 하셨고 그러니까 청소하다가 하다 보면은 상인들이 버리는 배추 같은 거 있잖아요. 배추 이파리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모아갖고 집에 가지고 오고 또 그렇게 해갖고 또 국을 끼리 먹고 아마 사과 같은 과일 같은 것도 좀 오래된 그런 거 버리면은 그걸 또 모아갖고 아버지가 가오면 그걸 이제 먹고 배를 채웠다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자기가 그런 어떤 어렵고 가난한 속에서 시민들과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지. 시장 가더라도 시장에 자기 가고 싶은 거야. 그러고 그때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자기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다. 시장을 왜 내가 자주 가느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 정치할 때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시장의 밑바닥의 국민들을 만나러 간다. 그런 목적도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옛날에. 시장을 가는 이유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시장을 자주 찾아간다. 그리고 오늘 대구가 보니까 스마트 도시를 만든다. 이랬는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고요. 대구를. 그러니까
그 이제 장관들도 그 같이 대동에 갔으니까 장관들이 이제 분야별로 이제 어떻게 대구를 발전시킨다 그런 계획도 이제 어떤 대구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장관들이 직접 나와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구 시민들이 직접 어떤 문제점, 해결점 어떻게 뭘 이제 해결해 주면 좋겠다는 거 직접 건의도 하고. 제가 다 보진 않았어요. 중간에 보다가 나왔는데 오래 했을 거예요. 라이브를 하니까 한 2~3시간 했을 겁니다. 그거. 지금은 이제 끝났을 거고. 이제 대구 경북분들도 좀 이제 참 그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분이 진짜 진정성을 갖고 열일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모든 거를 100%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참 능력이 있고 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요. 자기가 직접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픈 것을 아는 거지. 어떤 것을 하면은 국민들이 어떤 고통을 줄이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항상 국민 아닙니까? 자, 왜 그 지방으로 막 이래 일부러 시간을 내갖고 타운홀 미팅을 합니까? 전라도를 가고 충청도를 가고 광주를 가고 대전을 가고 부산을 가고 대구를 가고. 지금 그 지방의 어떤 소멸 때문에 가는 건 지방 소멸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수도권 그 수도권 서울 경기도 수도권과의 그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방은 점점 소멸해 가고 있고, 인구는 점점 줄고, 젊은 애들은 청년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모이고, 그러니까 지방은 전부 남은 사람들 할배들만 덕질거리고, 그러니까 죽은 도시에 늙은 도시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경제적으로도 쇠퇴해지고, 그러니까 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의 어떤 지방이 낙후되고 가면 갈수록 퇴보되고, 수도권은 또 미어 터지고, 인구가 다 몰려가고, 그 수도권은 미어 터져갖고, 집값은 엄청 계속 뛰어오르고, 수도권은. 지금도 그 부동산 대책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그게 다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집값도. 왜 수도권 집값이 뛰어오릅니까? 다 글로 서울로 경기도로 다 모이니까 지방에서. 기형적인 어떤 부동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력, 국가 전체 경제력 수준에 비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의 아파트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 거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비하면 다른 나라 비교할 때는 유별나게 엄청나게 수도권 집값이 비싼 거예요. 이런 지방 소멸 문제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지방을 안 살리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방을 키우기 위해서 낙후하는 지방을 어떻게 살려보려고 지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지방을 발전시키느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어떤 특성화 시켜갖고, 서울은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광주는 광주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부산은 예를 들면 해양 수도를 만든다든지, 북과 항로를 교체해갖고, 또 대구는 스마트 도시, 아까 장관들 설명 들어보니까 대구를 이제 KAI의 수도를 만든다. 코리아 한국의 AI의 수도를 만들겠다. 그런 방안을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의료 분야의 어떤 첨단 의료 분야의 어떤 중점으로 또 키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특성 있게 이제 발전 방안을 지금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광주는 광주도 있어요. 광주는 광주에도 거기 있더라고. 광주에도 재생에너지라든지, 전라도 저쪽은 재생에너지, 거기도 아마 AI인가 그래요. AI, 광주 쪽도 AI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중점도 있을 겁니다.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게. 참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지방 타운홀 미팅을 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대구, 경북 분들도 이제는 좀 객관적으로 정치판을 바라봐야 된다. 무조건 찍어대서는 안 되고, 아이고, 내 고향 사람, 지역 감정, 아이고, 전라도, 경상도,
그게 뭐 필요했습니까? 그 찍어봤자 그게 좋아진 게 있습니까? 국민의힘 내리 찍어줘봤자 대구가 발전했어요. 더 낙후되고 있잖아요. 신경 안 쓰지. 잘하든 못하든 계속 찍어대니까, 찍어주니까. 그 국힘의힘 출신들이 노력하겠습니까? 대구를 위해서 발벗고 일을 하겠어요? 일을 안 해도 찍어주는데 뭐. 개판치로 찍어주는데 뭐. 그 정치인들 어찌 보면 나무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응? 결국 찍어주는 국민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거다. 그게 바로 투표 아닙니까, 투표. 투표로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국민들이 다 나서서 직접적으로 국회의원 되고 장관이 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뽑아갖고 정치를 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투표 아닙니까, 투표. 투표를 잘해야죠. 그 투표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조건 찍어대주니까 개나 소나 싶으면 막대기만 꼽아도 찍어주니까. 물론 전라도도 그런 점 있죠. 전라도 지역도 그 민주당만 오련해주는, 찍어주는 그런 문제도 같이 있는 거예요. 전라도도 지금 다 같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라도든 경상도든 이제는 진짜 신중하게 능력을 보고, 진짜 이 사람이 또 부정부패가 없는가, 깨끗한가, 능력도 같이 겸비해 있는가, 그런 걸 다 보고 찍어야 됩니다. 요즘은 얼마든지 정보를 자기가 직접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존에 레가시 미디어라니 그건 엉터리고 그런 거 믿으면 안 되고, 기존 KBS니 연합 YTN니 연합 그 마들이야, 그 언론들이 옳은 보도를 합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휴대폰에도 유튜브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조금 어르신분들도 노력하면은 직접 정보를 자기가 직접 찾아가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보니까 휴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다 휴대폰 갖고 있으면 다 유튜브 보시더라고. 어르신들도 유튜브 들어가고 정치 시사 유튜브 많이 봅니다. 어르신들도 물론 갈리겠죠. 보수 쪽을 지지하신 분은 보수 쪽 정치 유튜브를 볼 거고, 또 진보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민주 쪽을 지지하는 분 민주 쪽 유튜브를 보실 거고. 그런데 이제 65세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보수 생각이 강하니까 보수 쪽 정치 편을 유튜브를 많이 보겠죠. 거구나 보수 쪽 유튜브를, 정치 유튜브를 많이 보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가짜뉴스만 퍼뜨리는 그 보수 엉터리 가짜뉴스만 퍼뜨리는 그런 뉴스에 계속 시청하니까 안면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어르신들도 좀 깨어갖고 이 민주진영이나 안 그러면 중도나 객관적인 어떤 유튜브도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진보 보수도 아니고 중립적인 그런 정치 유튜브도 있다고 찾아보면은, 그냥 다양하게 봐야 돼. 유튜브들도 꼭 보수 그거만 봐서는 안 되고. 그냥 사상이 고정관념 완전히 굳어버리잖아요. 그 계속 들으면 그게 세뇌됩니다. 세뇌시킨다고 걔들이.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를. 그럼 일단 고향 그만 좀 하고, 물론 이제 대구 시민분들도 각성하시겠죠. 우리 기대를 그러고, 민주당도 역시 우리를 안 찍어준다. 우리를 안 찍었는데 말라고 우리가 대구나 경상도에 부산이나 경상남도에 우리 공을 들여야 되냐,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 안 찍어준다고 그냥 내 평균치면 안 되고 자꾸 노력해야 됩니다. 대구 사람들, 부산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적극 나서갖고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안 찍어준다고 그냥 대충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 결국은 사람은 그 진정성을 보면 결국 마음이 변하거든요. 민주당이 진짜 진정으로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참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구나. 그게 하루아침에 안 바뀐단 말입니다. 워낙 이게 지역 감정이 고착화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 해줘야 그게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전라도만 신경 쓰지 말고
전라도 그래 올인하지 말고 이 경상도 지역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잖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에도 자주 오시고 부산에 어떤 부산에도 큰 선물 줬잖아요. 해양수산물을 유치 부산으로 가게 만들어주고 다 국가 항로를 개척하고 부산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도 지금 마련해주고 계속 부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대구 경북도 그래 하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말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적을 내놓으면 실적. 자기가 공약을 했으면은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흑공약, 빌공짜 공약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윤석열이나 이런 가짜 정치인들하고 전혀 다르죠. 말로만 때우는 그런 비련의 정치하고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면 하고 내가 될 수 있는 것만 말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뭐 내가 퍼준다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공략하고 그걸 지키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부산에 예를 들면 부산도 마찬가지. 부산도 그 윤석열 정권에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지금 부산에서 이제 국짐 쪽 부산시장이나 박형준이나 이런 애들이 국짐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 산업은행, 산업은행을 왜 유치 안 하고 하느냐면서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통령 비난하죠. 산업은행을 유치하는 게 우리 부산 시민의 원대한 소원이었는데 왜 산업은행은 유치 안 해주고 뭐 해양수산부 뭐 어떻고 산업은행을 자꾸 들먹였어요. 이놈들이 요즘은 또 좀 잘 안 나오더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영종이가 부산시장이 산업은행을 유치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면서 티까리 뜯고 민주당을 욕하고 비난하고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공략한 게 아니야. 이 사람아. 박영준 신양아. 윤석열이 너가 찍은 때 윤석열이가 공략한 거야. 산업은행 유치해줄 때 가고 부산에. 근데 그 공략 3년 동안 실천됐어? 약속 지켰어? 빌공짜 공약을 한 거야. 윤석열이 너그 정권이 국짐 정권이. 그래 놓고 이제 이재명 정권 밖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걸 앙탈 부리고 있어. 해내라고. 이재명 대통령 분명히 말씀드려야 했어. 선거 과정에서도 그건 안 된다고. 산업은행 유치는 할 수 없다고. 그 대신에 뭐 해양수산물 유치해주고 그리고 동남권 투자은행도 산업은행 못 오는 대신에 안 해주는 대신에 그거는 불가하다. 산업은행은 할 수 있으면 해주지 왜 안 해주겠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산업은행. 그리고 윤석열도 잠깐 못했잖아. 왜 못한 걸 이재명 대통령한테 요구하느냐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못하겠다 했는데 산업은행은 그 대신에 동남권 투자은행 그것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남 쪽 시민분들도 그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지방을 위해서 진짜 열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어떤 신념이 있어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방 분권에 관심이 엄청 있었듯이 여기 영도 부산 여기 부산 동삼동이지만 여기도 조금만 내려가면은 그 부산 해양대 앞에 동삼 혁신도시에 있어요. 거기 해양 관련 부서들이 거의 다 내려와 있다고 지금. 뭐 해양수산연구원 무슨 뭐 교육원 다 몇 년 전부터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공략한 거 아닙니까? 한 거 아닙니까? 그 덕을 받고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방 분권 때문에. 어쨌든 해양수산 관련 분야가 지금 이미 와 있어요. 이 동삼도 혁신도시에. 다 지금 건물 다 지어갖고 일을 하고 있다니까. 서울에서 다 내려와갖고 공무원들이. 서울에 있던 공무원들이 다 내려와서 여기서 근무하고 있고 부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그런 게 있죠. 혁신도 있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공략해갖고 각 도마다 혁신도시 다 있잖아요. 그런 어떤 노무현 대통령처럼 어떤 지방분권에 노무현 대통령 이상으로 지방분권에 신임을 갖고 계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지방을 살린다. 살려야 대한민국도 같이 산다. 수도권만 비대해가지고 나라 망한다. 집값만 쳐오르고 이런 식으로 수도권만 비대해지면 수도권 집값만 쳐오르고 결국 집값 부동산 하면 경제도
발전 못합니다. 모든 게 비싸지잖아요. 모든 비용이 집값이 올라가면은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분권도 같이 해가면서 해야 수도권 집값도 잡힌다. 결국 서울에 모이니까 집값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서울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니까 집값도 같이 오르는 거 아닙니까? 지방에서 서울에 안 가도 지방에서 얼마든지 자족 작업하고 여기서 경제생활하고 미래가 있으면 뭐 때문에 고향을 버리고 서울에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을 서울처럼 발전 같이 서울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각각 특성에 맞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고위안에 그만 접어두고 이번에 그 타운홀 미팅에 가는 거 접어두고 오늘 또 잠깐 어떤 오늘 나온 어떤 뉴스 잠시 말씀드리면은 그 뭡니까 그 내란 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 말고 그 최병 특검에서 이제 그 구속청 영장을 청구한 그 임성근입니까? 임성근 사단장인가? 그 해병대 1사단장인가? 그 최병을 그 젊은 최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임성근 1사단장 그 사람이 이번에 오늘 구속됐더라고. 잘 된 거죠. 진짜 잘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완전 자기 잘못을 부인하고 자기가 책임 없다고 얼마나 나쁜 행동했습니까? 자기 그 말단에 그 자기 부하가 자기의 잘못된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자기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왔잖아요, 여태까지. 결국 이 사람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판사가 받아들여갖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뭐 6명인가 7명인가 신청한 구속영장 다 기각됐어요. 문제입니다, 문제. 특히 그 이종석 국방부 장관 그 사람도 이 원흉이거든. 이 최병의 죽음에 그걸 어떤 최병 죽음에 난 뒤에 윤석열의 어떤 지시를 무마시키고 부당한 압력을 그 박정훈 대령한테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 아닙니까? 수사 못하게 외압을 강했는데 그 이종섭이 국방부 장관인 이 사람이 외압을 행사한 주체라고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박정훈 대령을 한테 압력 넣고 최병 어떤 죽음 뒤에 어떤 그걸 사건을 유야무야하고 박정훈 대령한테 결국 피해를 준 사람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 사람도 지금 기각됐어요. 그 외에도 뭐 해병대 사령관인가 뭐 몇 사람 있어. 국방부에 뭐 검찰 그런데 7명 6명 다 기각됐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거 특검을 해도 특검에서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판사 놈들이 전부 기각시켜버리고 영장 청구하면 기각시켜버리고 거의 지금 다 기각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그 내란 특검에서 한 거 한덕수도 그걸 청구했는데 특검에서 그것도 기각돼 버리죠. 한덕수도. 그러고 놈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것도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기각시키고 법원에서. 이놈들이 완전 짜고 치고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치는 것처럼 완전히 윤석열 내란 세력을 심판 못하게 법원에서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판사 새끼들이. 판사의 우두머니가 누굽니까? 조이대 아닙니까? 조이대 대법원장. 조이대 이놈을 빨리 이거 내쳐야 되는데 자리에서 뭐 쫓아내야 되는데 참 큰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아무리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해도 법원에서 판결을 제대로 안 하면은 풀리 나온다니까요. 내란 무리들이 윤석열도 풀리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지기현 판사가 아직도 있잖아요. 아직도 징계도 안 하고 그 룸사람하고 술 처먹고 접대도 받았는데 그것도 그래 재판부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고 그래 해도 아직까지 조이대가 그대로 놔두고 있잖아요. 지기현이. 그때 윤석이 풀어줬잖아요. 풀어준 놈이 아직 그 지기현 판사가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어요. 큰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란 특별 재판부를 빨리 설치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법적인 대두는 합당하다. 합법적이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어떤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내란 특별재판.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어. 우리나라 역사에 특별재판부를 만든 역사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사법 인마들은 이쪽에서는 그거는 뭐 사법부 어떤 독립성을 상급 분립에 뭐 위배된다 이지라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반대하고 있잖아요. 국짐하고 똑같이 같이 붙어갖고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어쨌든 이거는 법을 만들면 돼요. 이걸 민주당에서 왜 한다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하고 있어. 민주당도 빨리 이거 만들어야 돼요. 내란 특별재판부 이것부터 빨리 해야 돼. 이게 완전히 사법부가 분리된 게 아니고 보니까 내란 법원 안에 새로운 어떤 내란만 전담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거예요. 따로 분리해서 법원하고 완전히 분리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법원 안에 이걸 두는 거더라고 보니까.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안 그러면 지금 뭐 아무리 조사해봤자 다 그거 풀어줘 버리고 윤석열 김건희도 이런 식으로 나 풀어날 그런 지경이라니까 뭐지 않아 또. 기계가 풀어주려지 윤석열이. 빨리 이거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법안을 만들어갖고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아직 이 내란 세력들이 완전히 지금 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진짜 체결해야 됩니다. 아직도 그 정부 안에서도 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호시탐탐 이놈들이 저거의 어떤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내란 세력을 체결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뭐 또 희한한 또 풍경이 좀 있더라고요. 국감을 하니까 참 희한한 일도 많이 생겨.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내가 법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추미애가 위원장 아닙니까? 법사위원장. 오늘도 보니까 그 과거에 전 법제처장 이완규 이 사람이 이제 정인원으로 출두했는데 법사위원회. 정인원 나오면 선서를 하잖아요. 손을 들고 선서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선서를 거부하더라고. 제가 뭐 법 조문에 법을 뭐 국정감사 법에 보니까 선서 안 해도 선서 안 할 수 있다라. 자기가 뭔지 안 하면은 선서 안 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다는 걸 들미면서 나는 선서 못 한다는 식으로. 왜? 자기가 어떤 수사 대상에 지금 특검에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선서를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선서를 거부하더라고. 이 사람도 내가 이한규라는 사람 지금은 전직이지. 윤석열 밑에 있던 법제처장인데 윤석열 친구잖아. 동기잖아요. 윤석열이 임명시켜준 거야. 친구. 이 사람이 지금 의심을 받고 있어요. 내란 어떤 주요 종사자로 특검이 어떤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다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윤석열 그 내란에.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내가 작년에 윤석열이 12월 3일 개업을 했잖아요. 내란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12월 4일인가 이 사람하고 그 박성재 법무장, 그 당시 박성재 법무장관, 그리고 이상민 그 당시 행안부 장관, 또 한 사람 있어. 그 김규현인가 민정수석, 그 당시 청와대 그 대통령실. 이 네 사람이가 저희끼리 모여갖고 안가 해동이 있었어요. 이놈들이. 여기서 무슨 모의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요. 바로 내란 그 다음날에 내란 계엄을 한 그 다음날 이것들이 저희끼리 안가에서 모여갖고 무슨 짝짝꿍을 했는지 거기 지금 그 CCTV에 찍힌 게 증거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이 사람들이 그런 건 거기 안 갔다서 하고 처음엔 거짓말 치잖아. 근데 그 CCTV가 공개돼 본 거야. 그 안가에 들락날락 한 거.
그러니까 간 거는 이제 거짓말 못 하는 거지. 해동한 거는. 그냥 무슨 이야기를 했는 그거는 이제, 저거는 이제, 부인하는 거지. 별 이야기 안 했다는 식으로. 뭔가 모의를 했겠죠, 이것들이. 바로 계엄선포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런 혐의 때문에 지금 이완규 이 사람이 전법제청장이 특검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핑계대면서 내가 수사 대상인데 나는 수사 못하겠다. 그래 뻗치더라고. 그걸 강요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수사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것 같나 그 법에서 그걸 허용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못한다는 식으로 뭐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아직 내란 세력들이 뭔가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고 아직 그 잔당들이 수두룩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는 바싹 정신 차려갖고 이놈들을 척결해야 됩니다. 이놈들 척결 안 하고는 나라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인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오인된 인간들을 진짜 적폐들이지. 이것들을 정리 안 하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어쨌든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은 다 박해내하고 버려줘야 됩니다. 말단에 그 어떤 군인들이야 명예에 할 수 없이 그 말단 병사들이야 그걸 감안하고 선처해야 되겠지만은 주요 보직의 장관이나 정무직이나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같은 국무총리나 국회의원, 특히 국진 국회의원들도 동조한 놈들 있잖아요 지금. 추경호에 쌓고 많잖아요 국짐에. 그것들도 다 지금 처벌받게 해야 돼. 국진 국회의원들이 대충 한 60명 넘는다 이러더라고. 내란에 직접 동조하고 다 처벌해야 돼. 국진 국회의원들도. 그래야 나라가 정화가 되고 다시는 이런 쿠데타 세력들이 준동 못하고 다시 계엄이란 개자도 못 꺼내고 다시는 계엄이란 내란이 못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또 그런 내란이 할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척결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고 처벌하게 해야 되고 그 내란 세력들은.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밖에 오니까 비가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타운홀 미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렸고 대구 경보 사람들 좀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대구 경보사 어르신들 각성 좀 합시다. 이제 좀 제대로 된 객관적인 투표를 하고 무조건 찍어주지 말고 심판을 해야 돼. 심판 잘하면 계속 찍어주고 못하면 심판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지방을 위해서 열일하고 계십니까? 정말 좀 대구 경북 분들 좀 각성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 요즘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독감하고 코로나 접종 해주더라고요. 어르신분들 코로나 접종하고 하시고 독감 예방주사 맞으시고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 오늘 명성입니다. 명성!